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년도 제4회 노동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 수차례 했었죠.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 82번 직업안정법령상 일용 근로자 이외에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기간 모두 2년이에요. 모두 2년이다. 얘도 2년, 얘도 2년, 얘도 2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그 외에도 소개요금 약정서 또는 일용 근로자 회원 명부, 구인구직 접수 대장 모두가 2년이에요.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해서 조직광이라고 했었죠. 1번 틀렸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모두 좋은데 3번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이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정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사항이에요.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거나 처음에 지정받을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근로기준 법령상 정의 규정에 관한 설명은 옳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 근로기준 법령상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여러 차례 했었죠.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좀 애잔하다고 했었죠. 이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해당하는 근로자 정의예요. 1번 틀렸고요. 나머지 2, 3, 4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이들은 모두가 적용 제외 대상자예요. 그리고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자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도 적용 제외 대상자예요.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니까 일주로 따지면 15시간 미만 근로 제공자죠. 15시간 미만 근로 제공자. 이들도 적용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어져요. 단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자나 또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자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개월 60시간 미만인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모두가 고용보험법에 적용 제외 대상자예요. 그렇지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나 일용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이 이렇게 틀렸네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 평등한 기회부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아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그 기업과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역시 여러 차례 문제 나온 바 있어요. 88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중 괄호에 들어갈 숫자 연결이 옳은 거.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이에요. 그래서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30명 이상의 고용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10%니까 100분의 10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30과 10, 3번이 이렇게 해당 사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9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 이거 여러 차례 했었죠. 기간은 5년, 그리고 3배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져야 하는 채권이 뭐냐?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에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제일 먼저 변제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질권이나 이렇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나 공과금, 조세나 공과금이 2순위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예고요. 그 다음에 4순위가 예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우선권이 없는 조세 공과금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맞고 2번도 맞고 3번에 보세요.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에요. 3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배우자 출산 휴가요. 설명으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죠.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이 아니에요. 유급이에요. 역시 여러 차례 했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 그래서 건설 현장 같은 데는 파견하면 안 돼요.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파견하면 안 돼요. 의료기사의 업무 파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운전 업무에 파견하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요즘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거 지켜지고 있나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나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정답이에요. 94번이요.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역시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죠. 직업안전법령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역시 여러 차례 나왔었네요. 1번 고용서비스란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직업안전기관이란 지방 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모집이란 이런 것이다. 다 또 똑같이 나왔네요. 근로자 공급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여건이 괜찮은데 파견 근로자 법률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96번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셋 중에서 2개 이상 합치면 그게 혼합훈련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훈련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그 다음에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그 다음에 전직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른, 얘네 셋은 목적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에요.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요,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요. 단 동거하는 친족이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모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98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청구인인 법인의 직원 또는 임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청구인의 배우자 및 또는 뭐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이렇게 부모님이나 아들, 딸이나 이렇게 직계 비속 또는 형제 그리고 자매는 대리인이 될 수 있네요. 3번 될 수 없고요. 변호사와 공인 노무사도 될 수 있네요. 그 외에도 법정 대리인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자 해당되어져요.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99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회 시험에서 나왔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1번이 틀렸네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그리고 2번 4번 이게 모두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되어져요. 하지만 3번에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예요. 그 외에도 채용 서류 반환 등에 따른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그리고 채용 심사 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다시 한번요. 채용 서류 반환 등에 따른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나 채용 심사 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는 모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20년도 모두 했고요. 20년에서 16년까지 이렇게 5개년 기출 문제를 2회 정도 완강하시고 나면 물론 20년도 3, 4회분은 제가 모의평가 삼아서 풀어보라고 했고요. 여하튼 2회 완강하시면 1회 시험은 물론 확률은 100%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100%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1차 2회 완강하신 분들은 1차 시험을 다시 이렇게 복습해 가시면서 2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300에서 350문제 정도의 문제풀을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차 발표하고 나면 끊임없이 손으로 써서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의평가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1차 준비하실 때부터 2차에 대한 기본기를 철저히 하셔야지만 그리고 1차 시험을 준비하고 2차를 막바로 봐서 붙는 것이 2차에 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늘 강조한 바 있었지만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1차 시험만 이번엔 1차 시험만 붙고 2차 시험은 다음에 뭐 2년 동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보지 하는 경우는 계속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1차 기출 문제에서 2차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는 게 무지 많거든요. 하니까 지금 이해 완강하신 분들은 서서히 2차에 대한 2차 실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풀이라든지 또는 메모를 통해서 요약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는 자기만의 정답을 이렇게 추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 진행하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